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전하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하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요. 뭐 일단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굉장히 추상적이죠. 일단 사랑의 정의가 뭐 종교적인 의미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의 주제인 약간 섹슈얼적인 이제 성적인 내용의 사랑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좀 섹슈얼적인 내용의 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이제 부모에 의한 사랑이나 종교적인 의미의 사랑 이런 것들은 너무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원인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섹슈얼적인 사랑은 아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정확히는 이제 특히 이제 여자들이 갈망하는 그 사랑이 이제 호르몬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남자랑 여자로 나눠서 보면은, 참고로 전 남녀 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차이주의자입니다. 남녀가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차이 때문에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걸 호르몬과 관련해서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제 이 섹슈얼적인 사랑에서 남자랑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여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호르몬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반면에, 남자는 이제 또 방해하는 호르몬이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랑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사실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 바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쁜 여자랑 자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내 유전자를 이제 남기고 싶은 본능일 뿐인데, 그거를 여자들의,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의 사랑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말했고, 어차피 제 채널의 시청자가 94%가 남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남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미친 요인인 그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섹슈얼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게 생기는 원인 자체가 당연히 남자랑 여자랑 만나야지 그 DNA를 전달할 수가 있고, 이 생존 본능, 그 지구의 생명체들은 자기의 DNA를 계속 복제하려는 그 본능을 가진 채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게 일단 1차적인 당연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내용의 한정에서 보면은, 호르몬적으로 파악을 해보면은 사랑은 결국엔 중독 현상이에요. 중독 현상. 정확하게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약 중독이랑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약 중독자들한테 강력하게 나오는 호르몬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명 도파민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전 영상에서 인간이 얼마나 호르몬의 노예고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노예인지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인간이 호르몬의 노예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실 그 원인이 도파민 때문이에요. 도파민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느끼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그 호르몬이 치명적 단점이 약간 중독 현상이 좀 심해요. 뭐 도파민 관련해서는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궁금하면 더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약간 그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고, 어차피 이 얘기 들으면서 사랑과 호르몬 얘기할 때부터 이 도파민 얘기 나올 줄 아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이제 행복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서, 맛없는 음식만 먹으면서 평생을 살면은 100만원 준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거를 하려고 안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은 맛없는 건강식만 먹는 것도 이득이고 100만원을 받는 것도 이득인데, 우리는 그놈의 행복이라는 걸 포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선택을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행복에서 가장 많은 이제 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호르몬적으로 봤을 때는 도파민 같은 것들이고, 세로토닌 같은 화학물질 같은 것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행복, 만족감 이런 것들은 포기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본능인데, 마약 중독자가 이제 마약을 끊게 되면은 이게 약물로 의도적으로 나왔던 이제 도파민 호르몬이기 때문에 도파민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도파민 자체가 삶의 의지랑 의욕을 많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도파민이 줄어들면서 문제가 생기죠.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거 말고 도파민이 여러 가지로 좋은 작용도 많이 해요. 적당히 몸에 있을 때. 아무튼 뭐 그런 호르몬인데, 그런데 재미난 게 이제 도파민이랑 호르몬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도파민 때문에 마약을 끊기가 힘들다는 내용도 알아봤고. 근데 예전에 재미난 게
과학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규모 있게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남녀를 포함해서 자신이 심하게 사랑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지원자들,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잠을 자기도 힘들고 사랑하는 상대 때문에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한 남녀 지원자들을 모아서 그 MRI 촬영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그 연구를 했던 그게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죠. 이 사람들의 일단 혈중 호르몬 수치에서도 이제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도파민 자체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의 뇌 상태가 마약 중독자들이랑 너무나도 유사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지원한 사람들의 뇌 상태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마약 중독자들이랑 유사한 상태였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남자보다 여자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평균적으로 완전 마약 중독자랑 유사했는데, 아니 왜 남녀 성별 차이가 생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테스토스테론,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테스토스테론의 이제 그 성욕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지원자들이 이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 성욕을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고, 반면에 여자들은 도파민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그 통계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여자가 이제 사랑에 빠졌다는 여자들은 확실히 한 가지 호르몬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도파민이죠. 마약 중독자들한테 나오는 도파민.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뇌는, 뇌 메커니즘 자체가 마약 중독자가 도파민으로 인해서 그런 행복을 느끼는 거랑 되게 유사한 그런 메커니즘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호르몬의 노예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어떨 때는 이제 사랑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행동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도파민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설이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데서도 이야기가 감성적으로는 뭐 감동적이긴 한데,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행동들은 이제 마약 중독자가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랑 양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마약 같은 경우는 몸에 굉장히 안 좋은 화합물질을 인위적으로 투여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생긴 변화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안게 되지만,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도파민은 그런 치명적인 부작용은 없으니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이제 심하게 사랑에 빠지면은 상대방이 잘생겨 보이거나 예뻐 보이거나, 일명 그걸 콩깍지라고 그러죠.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는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사랑으로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거는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겪는 증상인 환각 증상입니다. 환각 증상. 그러니까 결국 콩깍지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보면은 환각이에요. 환각. 왜냐하면 체내에서 이제 도파민 수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각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대신에 마약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환각이 좀 치명적으로 위험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뭐 인간이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정도의 도파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치명적인 환각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약한 환각이 나타나죠. 상대방이 실제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도 잘생겨 보이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예뻐 보이거나, 이게 결국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은 효과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해도 쉽게 버릴 수가 없죠. 그게 쉽다면은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을 끊는 게 굉장히 쉬웠겠죠. 그래서 사실 뭐 사랑이라는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감성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적어도 섹슈얼한 의미에서 사랑은 그냥 도파민 중독 증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인 관계에서 너한테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나 너 때문에 도파민에 중독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사실 맞는 말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퐁퐁남 이야기에서 퐁퐁남이 안 되려면은 여자를 많이 만나봐야 된다, 뭐 돈이 많아야 된다, 아니 뭐 다 결국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가지 말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본질은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퐁퐁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도파민이 결정합니다. 도파민. 다른 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도파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내 연인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보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할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사실 퐁퐁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실은. 왜냐면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퐁퐁남이 안 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결국 도파민 중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면 되는 건데, 물론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도파민에 중독된,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랑만 결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둘 중 하나죠.
진짜로 이제 그 사람만 보면은 도파민이 몸에서 뿜어져 나와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랑 있어도 도파민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지위,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줘서,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아서 평생 동안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가 충분히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수 있게 잘 해주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호르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러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정적인 케이스는 결국 사랑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도파민의 중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도파민이 평생 중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파민은 내성이 있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도 계속해서 마약 투여량을 늘리는 건데, 아무튼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도파민에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상대는 도파민에 중독돼 있는 상태고, 나도 이제 서로가 이제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엔 남자는 원인이 도파민 말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도 있다고 했죠. 물론 이제 여자도 성욕이 있긴 한데 남자가 5배 이상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배제를 하도록 할 거고요. 왜냐면 여자가 그것밖에 안 되는, 남자에 비해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되는 성욕을 가지고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인데, 남자는 그 테스토스테론을 때문에 이제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실 커뮤니티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남자는 이성적인 척하지만 헤어질 때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여자를 쉽게 정리하기 힘들고, 반대로 여자는 감성적인 척하지만 헤어질 때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남자는 이제 발목 잡는 게 테스토스테론도 있기 때문에 도파민 말고도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이 원하죠. 그에 비해서 여자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건 도파민이 거의 전부여서,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된다면 헤어질 때 미련이 없을 수가 있죠, 당연히. 왜냐면은 여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도파민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는 이유는 마약을 했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건데, 마약을 해도 도파민이 안 나오면 마약을 끊을 수 있겠죠. 바로 끊을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 채널에 여자분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도 보고 계신다면, 도파민이 안 나온 남자가 자신에게 대시했을 때 그냥 냉정하게 나는 너를 봤을 때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도 있으니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대부분 모쏠남들을 관측해보면은 정말 저런 여자를 만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여자한테도 여자가 관심을 줘도 해벌레 해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여자 입장에서도 반대로 이제 여자도 남자가 도파민이 나오는 거면 좋겠지만, 결국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예쁘면 장땡, 몸매가 좋으면 장땡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말 하면 여자 구독자가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면 0% 될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보고 싶은 사람만 보면 되니까. 사실 이게 뭐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게, 생리적으로 확실한 테스토스테론을 잘 이용하는 게 좋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괜히 꽃뱀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꽃뱀은 인간이 호르몬의 노예고, 남자한테선 테스토스테론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해 먹는 여자 범죄자를 이제 꽃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범죄까지 안 가더라도 그걸 잘 이용해 먹는 여자가 좋은 겁니다. 유리해요,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사상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페미니스트 사상은 남녀 평등의 남성성을 부정하고 이제 여자의 기준에서 남자가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테스토스테론을 잘 이용해 먹지 못해요, 페미니즘의 사상에 빠지면은. 그래서 그 사상은 사실 여자들한테 더 안 좋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퐁퐁남이 안 되려면 나를 만났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여자여야 되는데, 아니 그걸 대체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죠. 사실 그냥 정답은 연애를 그냥 많이 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 정답이고, 사실 그래서 그냥 연애를 많이 해보면은 이 여자가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지, 그러니까 도파민에 중독돼서인지, 아니면은 연애는 안 해봤는데 약간 사회적 지위나 이제 경제력인 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자가 이제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요. 꽃뱀 같은 목적이거나 그런 경우도 있긴.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그냥
그 여자한테 도파민 중독 증상이 나타나느냐가 가장 확실한 지표예요, 생물학적으로. 결국은 이제 퐁퐁남이 안 되는 방법은 어릴 때 그냥 연애를 많이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왜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 게, 뭐든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근데 특히 연애라는 거에 있어서 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도파민이라는 게 인체에서 되게 좋은 작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파민에 서로 중독이 된 상태라면은, 자연적인 적당히 나오는 걸로 중독이 된 상태라면은, 이게 자연적인 게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근육을 만들려고 스테로이드를 인위적으로 맞았을 때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연적인 도파민,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을 해서 나오는 그 도파민이 중요한 이유인데,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좋은 관계, 그러니까 일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잘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도파민에 이 좋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고 퐁퐁남이 안 되고 하는 비결은 결국 도파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어차피 결론은 돈이다, 결론 얼굴이다, 얼굴이 잘생기면 장땡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100% 있을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틀린 말이 아닌 이유가, 그런 것들은 이제 도파민이 나오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도파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의 환각작용,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마약의 환각작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못생긴 친구가 갑자기 엄청 예쁜 여자를 만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친구들이 그렇게 놀릴 거잖아요. 그 여자가 뭐 마약했냐? 널 왜 만나냐? 이렇게 놀릴 건데, 마약한 게 맞아요. 도파민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면은 그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꽃뱀이 아닌 이상 그럴 일은 생기지 않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비이성적인 일들이 가능하려면은 도파민이거든요, 결론은. 그런 상황에서 도파민이 나오도록 이제 유도해주는 그 기술을 이제 픽업 아티스트라고 하죠. PUA라고 하는데, 그 PUA 기술 자체가 약간 잔기술이에요. 어떤 잔기술이냐면은, 여자한테서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약간 그런 잔기술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도파민이 계속 중독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마약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약을 해도 도파민이 안 나오게 되면 마약을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중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이 이제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PUA 기술부터 먼저 무턱대고 익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PUA 기술이 뭐 수만 가지가 돼가지고 뭐 24시간 여자를 만나는 내내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무슨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뭐 그런 걸 거잖아요. 그러면은 PUA 기술을 몇 번 쓰는 건 유효한데, 문제는 95% 이상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모태솔로 같은 그 여자들이 싫어하는 그 찌질한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결론은 PUA나 이런 거를 쓰는 게 잘 만나는 방법은 아니고, 결국은 많이 만나보고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답이긴 한데, 그러면은 진짜 상대방을 도파민 중독되게 하는 방법, 한마디로 나에게 반하게 하는 방법이죠. 꼬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꼬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상대방을 도파민에 마약에 중독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꼬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나라는 마약에 중독되게 마약 중독자로 만들 수 있나요? 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진화를 해오면서 생물학적인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전 제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자는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에 끌린다고. 여자의 그 본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테스토스테론에 끌리고 이제 강한 남자에 끌린다는 얘기를 듣고서 무슨 뭐 닐 타이슨이 뭐 유리하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강하다는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강하다는 의미는, 혹시 여러분 그 강철부대라는 그거 보세요? 이번 시즌2에서 보면은 참호격투라는 걸 하는데, 그 참호격투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은 몇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신감과 그 빠른 순발력, 빠른 판단 능력, 그리고 뭐 약간 좀 비겁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협동 능력 막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정확하게는 단순히 강한 거를 요구하는 그 본능이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강한 수컷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보도록 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우두머리에 들어가는 수컷들은 필연적으로 무리 사냥을 해오던 이제 우리 종 자체가 무리 사냥을 해오면서 진화를 해온 종이기 때문에, 무리 사냥을 할 때 필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책임감과, 그리고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신감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같은 무리에 있는 이제 무리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죠. 내가 자신감이 없는데 믿고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임감, 자신감, 그리고 신속, 순발력, 뭐 판단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수컷들이 항상 우두머리를 해왔고, 그런 우두머리들의 특징을 이제 암컷들이 파악을 하도록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 게 더, 그런 게 맞는 거죠.
그 강하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 남자 자신감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가 전혀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수컷들도 그 강한 수컷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계속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런 강한 수컷들의 장점들을 따라하려고, 그리고 그러려는 이제 본능이 있을 거고, 암컷들은 계속 그거를 구분하려는 본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허세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자의 그 능력도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허세랑 이제 실세를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실세라는 거는 허세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건데 구분을 못한다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차피 요새 막 연애 유튜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예 연애를 안 해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연애를 안 해본 상태에서 그런 PUA 같은 지식들을 어설프게 따라 하면은 더 빠개 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진화적으로 이제 암컷이 계속해서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을 찾아내고 이제 그런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과 관계를 하려는 그런 성향이 진화가 되온 건데, 그거를 이제 따라 하려는 수컷들이 많이 생겼고, 이거는 고릴라의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일이에요. 고릴라의 세계에서도 존재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파악하기 위한 것들도 알아서 이제 암컷이 발달을 해온 거고, 그래서 결국 PUA라는 기술은 결론은 그거예요. 일명 여자들은 그거를 심쿵한다고 표현을 하죠. 심쿵한다고.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여자를 흔드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 쓰는 게 아닌데 그게 약간 좀 문제 같아요, 제 생각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 도파민의 감정이고, 퐁퐁남이 되기 싫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퐁퐁남이 안 되는 기준은 간단해요. 그냥 상대방이 도파민에 중독이 됐는가가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이 나오게 하는 원천이 나인가 아닌가가 그 기준이에요. 마지막에 좀 딴 얘기로 많이 센 것 같은데, 뭐 사랑을 과학적으로 설명 못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땐 헛소리고, 사랑은 과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약 중독이고 도파민 중독이다, 그러니만